빈준도 모르는 년이 어딜 감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만삭의 몸으로 쫓겨난 며느리는 7년 동안 쥐 죽은 듯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미 큰아들을 시댁의 탐욕으로 잃었기에 뱃속의 쌍둥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안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데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망친 엄마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사투,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진우는 밤새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지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세대 골절에 비장 파열, 그리고 심한 뇌진탕. 다행히 긴급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의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지안이 온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진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웃음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녀의 맑은 눈웃음이 좋았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 박명희, 강북 최고 산부인과 병원의 이사장, 그리고 핏줄에 미친 여자. 우리 집안 핏줄이 어떤 핏줄인데 그딴 거지 같은 년하고 결혼을 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니는 지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원장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요.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호자야. 저 여자, 내 아내였어. 간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소아과 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하와 예림. 지안의 가방에서 찾은 건강보험증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니 2018년생. 그러니까 7년 전 지안이 임신했던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예하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본 그 하트 모양 점이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쌍둥이였던 거야? 진우의 머릿속에 7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일, 아이가 사산이라고 했던 일, 지안이 미쳐버렸다고 없는 아이를 찾는다고 했던 일. 설마 어머니가.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예림이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지안을 너무 닮아서 진우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엄마는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예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는 지금 좀 아파서 치료받고 있어.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고쳐줄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예림이 옆에 잠든 예아를 흔들었습니다. 언니 일어나. 이 아저씨가 엄마 고쳐준대. 예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군데요?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진우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당찬 모습은 영락없이 어린 시절 자신이었습니다. 아내, 약속할게. 새끼손가락. 예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병원 일을 핑계로 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진우는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다 먹이고 밤에는 소아과 병동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진우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맨날 1,000원짜리 김밥 드셨어요. 예림이가 병원 식판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 많이 먹으라고요. 엄마는 배 안 고프대요. 근데 거짓말인 거 알아요. 엄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거든요.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안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사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작년에만 3번이요. 예아가 덧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사했어? 몰라요. 엄마가 갑자기 이사 가자 그래요. 무서운 사람이 온다고. 진우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무서운 사람? 누구?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짐 싸라고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바꿨어요.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안을 7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여동생 최세영이 들어왔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야. 사흘 동안 병원에서 뭐 하는 거야? 세영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습니다. 이 애들은 누구야?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야. 거짓말. 나 다 알아, 오빠. 간호사들한테 들었어. 그년이 왔다면서? 지안이? 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아와 예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설마 이 애들이. 세영아, 여기서 말하지 마. 왜? 이 애들이 오빠 애들 맞아?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예아가 예림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우는 세영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야, 왜 이래? 세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재밌네. 진짜 재밌어. 7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쌍둥이로 살아있다? 엄마가 알면 뒤집어지겠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왜? 오빠가 뭘 숨기려고 그래? 세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거든. 7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년이 왜 도망쳤는지. 진우는 세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영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집안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세영아, 넌 뭘 알고 있어? 세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내가 뭘 알겠어. 나는 그냥 이 집안의 투명 인간인걸. 세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예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이모 무서워요. 나쁜 사람 같아요.
진우는 예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세영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안이 눈을 뜬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진우는 회진을 돌다가 간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안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우 씨.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아이들은요? 내 아이들 어디 있어요? 지안이 링거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애들은 괜찮아. 여기 소아과 병동에 있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나는 도망 다녔어요. 그 집안 사람들한테서. 지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그때 날 버렸잖아요.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했잖아요. 내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안아, 아이는 죽었어. 받아들여. 제발. 당신도 엄마랑 똑같아. 날 미치광이 취급하잖아. 그리고 지안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일. 지안이 한밤중에 병원을 탈출해 사라졌던 일. 미안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말만 듣고 널 의심한 건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쌓인 한이 컸던지 어깨까지 들썩였습니다. 나는 이 7년 동안 매일 도망 다녔어요. 그 여자가 보낸 사람들한테서요. 아이들이랑 월세방 전전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그렇게 버텨왔어요. 근데 당신이 지금 미안하다고요?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은 내 아이야. 그것만은 확실해. 예아 발목에 있는 점 봤어. 최 씨 집안에만 있는 그 점.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응. 그리고 하늘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도 쌍둥이였던 거지? 어머니가 숨긴 거지? 지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는 진짜 죽었어요. 3살 때요. 그 여자가 데리고 간 다음 날,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하늘이를 빼앗아 갔어요. 핏줄을 가르쳐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이 왔어요. 하늘이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지안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집에서 죽었어요. 당신 어머니 집에서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아랑 예림이라도 지키려고 도망친 거예요. 진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이가 죽었다? 그 말은 설마 어머니가. 난 모르겠어요. 사고인지 아닌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집은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내 아이들을 그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지안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7년간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당신 인생에서 사라질게요.
그냥 없는 셈 쳐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 왜요?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그리고 넌 아직 내 아내야. 법적으론 이혼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아직도 너밖에 없어.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뭐라 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야. 박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의 차가운 눈빛. 그 뒤로 세영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이. 알고 보니 여기서 인연이랑 놀아나고 있었구나.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뭘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내 아들이 쓰레기년한테 속는 걸 구경하라고? 박명희가 지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년아, 7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 내가 찾아도 안 나오더니 이제 기어 나왔냐? 박명희의 등장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진우가 팔을 벌려 지안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박명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최진우. 지금 내가 뭐라는 건지 알아? 저 거지년 편을 드는 거야? 거지년이 아니에요. 제 아이들 엄마예요. 박명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이들? 무슨 아이들? 진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예요. 7년 전에 태어난 쌍둥이. 지안이가 낳은 내 아이들이요. 박명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습니다. 쌍둥이? 그 골빈년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뭐? 그게 우리 집안 핏줄이란 증거가 어딨어? 얘야 발목에 점이 있어요. 최 씨 집안에만 나타나는 그 점. 박명희의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 진우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눈빛. 그래, 그럼 데려와. 지금 당장. 뭐요? 내 손주라며? 내가 봐야지. 내 핏줄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진우가 부축했습니다. 제발 내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하늘이도 그렇게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박명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인연이 지금 나보고 뭐라고 했어? 제가 다 알아요. 그날 하늘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경찰 보고서도 봤어요.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지만 목격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는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박명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감히 나한테 누명을 씌워? 누명이 아니에요. 제가 다 기록해뒀어요. 녹취록도 있어요. 7년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안이 증거를 모아왔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어머니의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부정하고 화를 내면서도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뭔지 말해주세요. 그날 하늘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명희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세영아, 가자. 엄마,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세영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닥쳐. 가자고 했잖아. 박명희가 세영의 팔을 잡고 나갔습니다.
세영이 돌아서며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묘한 미소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안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우 씨, 아이들 데려와요. 지금 당장.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소아과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하야? 예림아? 진우가 복도로 나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302호에 있던 아이들 어디 갔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호자분이 데려가셨는데요. 보호자요? 누구요? 예쁘게 생긴 여자분요. 이모라고 하시던데. 보안팀에도 VIP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영이 병원 관계자라는 점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진우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로비로, 응급실로. 하지만 세영의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지금 어디야? 아이들 어디 데려간 거야? 세영의 목소리가 느긋하게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났어, 오빠? 나는 그냥 조카들 얼굴이나 보려고 그랬는데. 장난하지 마. 아이들 당장 데려와. 싫은데.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셨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하늘이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안 돼. 이번엔 안 돼. 진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가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본가에 도착했을 때 진우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 박명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아와 예림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예아야, 예림아. 아이들이 진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진우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저씨, 그 할머니가 무서워요. 예아가 울먹였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을 왜 데려온 거예요? 내 손주를 내가 보는 게 뭐가 문제야? 박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봤잖아. 점도 확인했어. 진짜 최 씨 핏줄이더구나. 그 거지년이 그래도 쓸모있는 짓은 했네. 어머니, 왜 화를 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년한테 최 씨 피를 맡길 순 없잖아.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겠다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고. 안 돼요. 아이들은 지안이 키울 거예요. 뭐? 어머니 손에 맡기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늘이처럼. 박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하늘이요. 그날 어머니 집에서 계단에서 떨어져 죽은 제 첫째 아들. 어머니가 데려간 다음 날 죽은 아이요. 그건 사고였어. 박명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였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때 세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와, 분위기 좋다. 가족 상봉 현장이네. 세영아, 너 대체 왜 그랬어? 왜 아이들을 데려온 거야? 궁금했거든. 오빠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세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반응도 보고 싶었어. 손주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진우는 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영의 눈빛이 단순한 장난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엔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영아,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세영이 잠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난 항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으니까. 엄마 눈에는 오빠밖에 안 보였잖아. 최 씨 피가 흐르는 아들. 나는 그냥 이복 동생일 뿐이었고, 박명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영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를 차별했다고. 언제? 항상이요, 엄마. 오빠 생일엔 온 집안이 잔치를 벌였는데 내 생일엔 미역국도 없었잖아요. 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도요. 오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요? 드디어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늘이라고 이름도 엄마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죠. 계단에서 떨어져서.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영아, 너 그날 뭘 봤어? 세영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어두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요? 나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날 집에 없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봐. 뭔가 알고 있잖아. 세영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래, 나는 알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늘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박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영아, 닥쳐. 왜요, 엄마? 무서워요? 오빠한테 진실이 알려지는 게. 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돌아왔죠. 그리고 엄마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입막음 비용이라면서. 그만. 박명희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가족을 배신해? 가족? 엄마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나는 항상 밥그릇 하나 더 차리는 존재였잖아요. 핏줄이 다르다고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존재.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집안을 박살낼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목숨 걸어 지키려는 이 핏줄을 완전히 박살낼 거예요. 진우는 경악했습니다. 세영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니. 세영아, 제발. 아이들 앞에서 이러지 마. 그때였습니다. 예림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명희가 가슴을 움켜쥐고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박명희는 이미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거품이 흘렀습니다. 구급차, 빨리.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진우는 어머니의 맥박을 짚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박명희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때 강북 최고의 병원을 호령하던 여자가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어딘가 남아있는 효심.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인상,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누구시죠? 김도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지한 씨 담당 주치의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한이 주치의요? 그럼 지한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단 말입니까? 7년 동안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충격, 그리고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위협이요? 네. 누군가가 지한 씨를 7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집 주소가 알려지면 이사하고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바꾸고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한 씨는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신우이 분도 의심하더군요. 진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세영, 둘 중 누가 지한을 쫓았던 걸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도영 선생님, 지한이는 어떻게 버텼습니까? 7년 동안. 도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죠. 예아와 예림이가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한 씨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그제야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한 씨는 7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진, 의료 기록. 그날 하늘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려고요. 증거요? 네. 그리고 그 증거 중 일부가 당신 어머니 집 금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사망 당시 작성된 서류가요. 진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금고. 어머니 서재에 있는 그 금고. 어릴 때부터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그 금고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 해, 지아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웃었고 진우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지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이 뭘 안다고. 밥이나 제대로 해. 명절 때마다 지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물이야? 돼지먹이야? 그리고 지안이 임신했을 때 어머니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어야 해. 딸이면 지워. 진우는 그때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복종하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름은 내가 짓겠다. 하늘이, 최하늘. 그때부터 어머니는 하늘이를 자기 아이처럼 여겼습니다. 매일 본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지안이 반대하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데 내 손주를 가둬? 핏줄도 모르는 년이. 진우는 어머니와 지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게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이가 3살이 되던 해 가을, 어머니가 하늘이를 데려갔습니다. 핏줄 교육을 시키겠다면서요. 지아는 울며 반대했지만 진우는 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이야. 며칠만 있으면 돌아와.
하지만 하늘이는 다음 날 죽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요. 경찰은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으니까요. 지아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새 울고 소리 지르고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안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또 어머니 말을 믿었습니다. 지안아, 받아들여. 하늘이는 죽었어.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진우는 지안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안은 그날 밤 병원을 탈출해 사라졌습니다. 뱃속에 쌍둥이를 품은 채로요. 진우 씨. 도영의 목소리에 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과거가 떠올라서요. 진우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하늘이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도영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지안이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냥 환자와 의사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어봤거든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2년 전이에요. 제 딸이 3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망가졌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 과거가 보였어요. 아이를 잃고 무너진 사람. 세상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고통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고요.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 금고.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진우는 중환자실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해도요. 지아는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명희가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예림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자. 걱정하지 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아, 어디 가려고?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들어봐. 나 변했어. 진짜 변하려고 해. 7년 전에도 그랬어요. 당신은 맨날 변하겠다고 하고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잖아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아이들 아빠라는 자격도 7년 전에 버렸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예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울리지 마세요. 엄마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예아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알아. 아저씨가 다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엄마랑 너희를 지키려고 해. 믿어줄 수 있어?
예아는 진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지안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믿어도 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서요? 내가 7년 동안 모은 거.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당신 어머니 금고 열어요. 거기 하늘이 사망 당시 서류가 있어요. 내가 확인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금고.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 금고를 연다는 것은 어머니를 완전히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열겠어. 지아는 침대 밑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품고 다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지안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녹음기,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녹취록이에요. 7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지안이 낡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박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뭔데 내 손주를 가둬?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시바지 노릇이나 하면 돼.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자 메시지예요. 어머니가 보낸 거. 지안이 오래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내년이랑 그 쌍둥이 새끼들까지.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의료 기록이에요. 하늘이가 죽기 전날 병원에 왔던 기록. 지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이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멍 자국이요. 팔이랑 다리에. 사고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가 때린 거예요?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늘이를 누가 때렸다고? 모르겠어요. 어머니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늘이가 학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죽었어요. 진우는 서류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학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안아.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늘이도 너도.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하늘이 장례식 날 찍은 거예요. 여기 보여요? 사진 속에는 작은 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명희, 진우, 그리고 한켠에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세영이 손에 뭐가 있어요? 진우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영의 손에는 작고 빨간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장난감 로봇 아니야? 맞아요. 하늘이가 제일 좋아하던 로봇. 그날 하늘이가 들고 있었대요. 계단에서 떨어질 때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왜 세영이가 그걸 갖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세영이 그날 뭘 봤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뭘 했냐고?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추리 게임이네. 나도 끼워줄래? 지안이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영아, 설명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영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알아? 비밀은 혼자 알고 있어야 가치가 있어. 근데 이제 슬슬 재미없어지네.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나 진짜 그날 거기 있었거든.
진우와 지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하늘이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거 봤어. 정확히 말하면 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내가 밀었거든.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영의 고백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밀었다고. 하늘이를. 계단에서 세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요. 미쳤어? 내가 왜? 3살짜리 아이를 왜? 진우가 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막았습니다. 진우 씨, 진정해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예아와 예림이가 겁에 질려 지안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해. 지금 당장. 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날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 오빠?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였어. 아빠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 엄마는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날 거둔 거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어. 엄마 눈에는 오빠밖에 안 보인다는 거. 오빠가 뭘 해도 칭찬받았지만 나는 뭘 해도 무시당했어. 1등 해도 상 받아도. 그래, 수고했네 한마디면 끝이었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세영을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세영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결혼했어. 그리고 하늘이가 태어났지. 그때 엄마 얼굴 봤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드디어 진짜 핏줄이 태어났다고. 세영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어.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걸 빼앗아 주겠다고. 엄마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3살짜리 아이를 죽였어?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다치게 하려고 했어.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계단이 생각보다 높았어. 그리고 하늘이가 멈추지 않았어. 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웃긴 건 말야. 엄마가 눈치챘다는 거야. 내가 그랬다는 거. 하지만 엄마는 경찰한테 말 안 했어. 왜인 줄 알아? 집안 망신이 되니까. 최 씨 가문에 살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응. 그리고 나한테 입막음 비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줬어. 7년 동안. 총 4억 2천만 원. 꽤 괜찮은 거래였지? 지안이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우가 부축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알면서 돈으로 입막음을. 그게 우리 엄마야. 핏줄은 목숨보다 중요하고 체면은 핏줄보다 중요한 사람. 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7년 전 작성된 합의서. 엄마 서명이랑 내 서명. 그리고 매달 입금된 내역서.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영원히 비밀로 한다는 조항까지. 이걸 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재미없어졌거든. 7년 동안 복수하려고 준비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허무하더라. 그리고 세영이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년이 돌아왔잖아. 7년 동안 쫓아다녀도 안 잡히더니 스스로 기어 나왔어. 그래서 생각했지. 이참에 다 터뜨리자. 엄마도 오빠도 다 같이 무너지자. 진우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함께 자란 여동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세영아, 너 지금 자수하는 거야?
자수? 아니, 나는 그냥 폭탄 던지는 거야. 그리고 구경할 거야. 이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세영은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 씨, 지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늘이 복수해줘요. 제발, 우리 아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야. 어머니가 뭐라 해도.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무당집에 갔던 일, 진우도 함께 갔었습니다. 무당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피가 피를 부르는 기운이 있소. 조심하시오. 욕심이 화를 부를 것이오.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나왔습니다. 미친년이 헛소리하네. 하지만 그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기운, 하늘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이 이제 온 가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병실을 나간 후 진우는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안과 아이들을 병원에 둘 수 없었습니다. 세영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내 아파트로 가자. 거긴 안전해. 지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이에요. 진우의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예아와 예림이는 뒷좌석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 이모가 오빠를 죽였다는 거야? 예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림아, 지금은 얘기하지 말자.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근데 우리한테도 오빠가 있었어? 응. 하늘이라는 오빠.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예아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7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뒤에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데. 지안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꽉 잡아. 진우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도 따라왔습니다. 진우 씨, 저 차. 알아. 세영이 보낸 것 같아. 진우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아이들 고개 숙여. 지안이 예아와 예림을 끌어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던 밤, 뒤에서 쫓아오던 발소리, 숨이 막히던 공포. 안 돼. 또 잡히면 안 돼. 지안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영이었습니다. 진우 씨, 지금 어디예요? 도영 선생님, 지금 쫓기고 있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위치 보내요. 내가 갈게요. 진우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승합차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저기. 지안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골목이었습니다. 저기로 들어가요. 차 버리고 뛰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지안이 예림이를 안고 진우가 예아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두세 명이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쪽으로. 진우가 좁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이며 뛰었습니다. 지안의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예림이가 울먹였습니다. 지안이 예림이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쉿,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네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컴한 공사장 내부였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근과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 진우가 자재 뒤로 지안과 아이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구 쪽을 지켰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찾아. 세영 사장님이 오늘 안에 처리하래. 지안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세영이 보낸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예아와 예림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 거기서. 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사장 안에 있던 남자들이 움찔했습니다. 뭐야, 누구야? 경찰에 신고했어. 3분 안에 온다.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내뱉으며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영 선생님. 도영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살았어요. 지안이 자재 뒤에서 나왔습니다. 예아와 예림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많이 놀랐겠다. 도영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쁜 사람들 다 갔어. 아저씨가 지켜줄게. 예림이가 도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영의 눈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자신의 딸 생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세영 씨가 이 정도에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세영과도 그리고 어머니와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박명희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고 세영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사와 가정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집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재에 볼 일이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우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 어머니가 금고를 열던 것을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19850-315.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와 현금 다발, 그리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먼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세영과의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세영이 보여준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하늘이 사망 당시 경찰 보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최세영, 당시 현장에 있었음. 하지만 사고와 무관하다고 진술.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영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공식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사고사로 처리됐을까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료 기록과 함께 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5호경찰서 5호 경위에게 조용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5천만 원.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사건을 덮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장난감 로봇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로봇이었습니다. 진우는 로봇을 손에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로봇. 하늘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것.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그때 로봇 뒤쪽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누군가 로봇의 건전지 투입구 쪽에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본가 2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CCTV 영상을 따로 백업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 하늘이가 죽던 날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작은 아이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손에 빨간 로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세영이었습니다. 세영이 하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영이 하늘이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하늘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계단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세영이 하늘이를 죽였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어머니가 이 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손주가 죽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세영이 서재문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지? 손주를 죽인 딸을 7년 동안 숨겨줬어. 그것도 돈 주면서. 왜인 줄 알아? 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집안 망신이 싫었으니까. 핏줄에 살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 엄마야. 손주 목숨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세영아, 너 지금 뭐 하려고? 아까 말했잖아. 다 터뜨리려고. 이 영상 언론에 보낼 거야.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명예 완전히 박살낼 거야. 세영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빠도 잘 생각해. 이 영상 나가면 오빠 인생도 끝이야. 아들 죽인 여동생 둔 의사. 누가 치료받으러 올까? 세영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멈춰있는 영상. 하늘이가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 손에 든 빨간 로봇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장난감이 7년간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이를 위해서, 그리고 지안과 아이들을 위해서. 진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빨간 로봇과 메모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명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벗겨져 있었고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쇠약해 보였습니다. 진우야. 박명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엄마가 쓰러져도 일주일 만에 오니? 그년이랑 노느라 바빴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로봇을 박명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어머니 금고에서요. 그리고 이것도요. 진우가 메모리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하늘이가 죽던 날 영상. 세영이가 밀었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알면서 숨겼다는 거. 박명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엄마를 경찰에 넘길 거야? 왜 그랬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숨겼어요? 손주가 죽었는데, 세영이가 죽였는데, 왜 그걸 덮었어요? 박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았어. 뭐요? 세영이가 잡혀가면 살인자 동생 둔 최진우, 살인자 키운 박명희. 우리 병원 어떻게 되겠어?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하늘이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손주 목숨보다 병원이 중요했어요? 넌 몰라. 박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다 가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몰라.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남편한테 맞으면서 이 악물고 병원 키웠어. 그걸 하루아침에 잃을 순 없었어.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핏줄에 집착하는 광기 뒤에 숨겨진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공포.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예요. 박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7년 동안 어머니 말만 듣고 살았어요. 결혼할 때도, 지안이 내보낼 때도, 하늘이 장례식 때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다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쌍둥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지안이랑 예하, 예림이. 그 아이들이 제 가족이에요. 야, 최진우. 박명희가 손을 뻗어 진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피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데? 고아 출신 거지 같은 년이. 내가 지금 엄마를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 말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하늘이 사건 재수사 요청할 거예요. 세영이도 어머니도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해요. 야, 최진우. 너 지금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감히. 박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진작 이랬어야 했어. 7년 전에. 지안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힘들겠지만 같이 가자.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경찰에 영상을 제출했고 하늘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세영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세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아는 도영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아와 예림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도영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영 선생님,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도 아이를 잃었다고. 그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이었어요. 제 딸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3살이었죠. 그날 저는 수아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감기가 심해서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왔어요. 제가 운전석에 있었고 수아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트럭이 뒷좌석을 들이받았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을 거뒀어요. 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 수아만. 도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망가졌어요. 아내와도 이혼했고 일도 그만뒀고 3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술만 마시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수아를 봤어요. 수아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도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결심했어요. 수아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됐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지아는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그제야 도영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지안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 있어 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안 씨를 보면서 저도 치유받았어요.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아도 하늘이도 지금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도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괜찮다고, 살아도 된다고.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 네, 그럴 거예요. 지안이 창밖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일주일 뒤 지안은 아이들에게 하늘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아와 예림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예림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오빠 물건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 응. 하늘이라는 오빠.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지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 로봇을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와, 우리랑 닮았다. 예아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너희 오빠야. 엄마 첫째 아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3살 때 사고로 떠났어. 엄마는 그때 너무 슬펐어. 미쳐버릴 것 같았어. 예림이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가 있으니까. 지안이 예아와 예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가 떠나고 나서 엄마는 너희만 보고 살았어.
너희가 하늘이 목까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예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목걸이는 뭐야? 지안이 상자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발자국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발자국을 본떠서 만든 거야.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발도장 찍었거든. 그걸로 목걸이 만들었어. 지안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발자국 모양. 7년 동안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 엄마가 이거 항상 갖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만지면서 하늘이 생각했어. 하늘이가 엄마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 예림이가 목걸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 엄마 지켜줬구나. 응.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지켜줄 거야. 지안이 목걸이를 예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언니가 갖고 있어. 언니가 동생이랑 엄마 지켜주는 거야. 오빠처럼. 예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지킬게. 오빠 대신. 그때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해해도 돼? 아이들이 진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아니야. 진우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돼. 예아와 예림이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빠. 진우가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아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아. 지안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보여? 우리 가족이야. 이제 다 같이 살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세영을 체포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세영은 자백했습니다. 7년 전 하늘이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그리고 박명희가 그것을 알면서 숨겨줬다는 것.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같은 날 언론에 폭로 기사가 터졌습니다. 세영이 체포되기 전에 미리 보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명문병원 이사장 박명희, 손주 살해 은폐 의혹. 7년 전 사망한 3살 아이 이모에 의해 살해됐다. 뇌물로 경찰 수사 무마. 충격적 진실. 기사가 퍼지면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항의하고 의료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박명희는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소환됐습니다. 증거인멸, 뇌물공여, 범인 도피죄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명희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북을 호령하던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손주 살해를 알면서 숨긴 게 사실입니까? 왜 범인을 감싸셨습니까? 박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박명희의 모든 직위가 박탈됐습니다. 지분도 동결됐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안과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하늘이가 죽었는데 그걸 숨겼어. 7년 동안 그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진우의 눈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면회 가볼게. 지금은 아직. 지안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저도 함께 갈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이 찾아왔습니다. 세영 씨 최종 진술이 나왔어요. 뭐래요? 처음엔 우발적 사고였대요. 하늘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싫어서 살짝 밀었다고. 그런데 하늘이가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고요. 지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명희 이사장은 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영 씨를 감싸려고 했다기보다는 집안 망신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핏줄에 살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병원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야.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 하지만 도영이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명희 이사장이 계속 한 말이 있대요. 뭔데요? 그래도 내 손주였어. 내 손주였다고. 그러면서 울었대요.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울었다. 하늘이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어머니도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핏줄 집착과 돈으로 덮으려 했던 것인지도요. 끝난 건 아니에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하늘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명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가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세영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면회를 거부하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박명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리던 여자가 이제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명희의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야? 문을 열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뭐하러 왔어? 미역국 끓여왔어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박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들어가도 돼요? 박명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고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박명희가 살던 본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박명희는 식탁에 앉아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박명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내가 너 인생을 망쳤잖아. 하늘이도 내 때문에. 박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안이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명희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박명희는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평생 생일마다 먹던 미역국.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박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죽었을 때 내가 말했어야 했어. 세영이가 그랬다고. 근데 겁이 났어. 집안이 망할까봐. 내가 평생 쌓은 게 무너질까봐. 박명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숨겼어. 7년 동안. 하늘이한테도, 너한테도, 진우한테도 죄를 지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지아는 박명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저주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원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지안이 박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는 건 그만하려고요. 그게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박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역국 드세요. 생신이잖아요. 박명희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어. 박명희가 울먹였습니다. 맛있어, 지안아. 그때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아와 예림이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박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왜? 아빠가 할머니 생일이래요. 그래서 케이크 사왔어요. 예림이가 케이크를 들어 보였습니다. 하얀 생크림에 딸기가 올려진 케이크였습니다. 박명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 주러. 미안해. 박명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들 미안해. 진우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가족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박명희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7년 만에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진우야. 예아와 예림이가 박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박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박명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를 닮은 얼굴, 자신의 핏줄. 하지만 이제는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 용서, 가족. 그것이 핏줄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봄. 1년 뒤 봄이 왔습니다. 진우와 지아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예아와 예림이가 꽃잎을 뿌리며 입장했습니다. 진우가 지안의 손을 잡고 서약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평생.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을게요. 이번엔. 박명희는 휠체어에 앉아 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7년 전 그토록 반대하던 결혼식. 이제는 누구보다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영도 참석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 사귀기 시작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수아를 잃은 뒤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이의 묘소였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이제야 너한테 찾아왔어. 지안이 옆에 섰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동생들 데려왔어. 예아랑 예림이. 너 닮았어. 많이. 예아와 예림이가 비석 앞에 작은 장난감을 놓았습니다.
빨간 로봇이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이거 가져왔어. 오빠 좋아하는 거라며. 이제 오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행복해. 고마워. 박명희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부축했습니다. 박명희는 비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미안해. 많이 미안해.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박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안이 박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영원히. 가족들은 묘지를 떠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었습니다. 예아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림이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뭐 먹어? 예림이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그래. 치킨 먹자.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핏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안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지안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낸 진우와 지안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우와 지안이에게 남겨주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품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